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하태하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올릴 영상분은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영어랑 그리고 수학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영어 같은 케이스는 절대평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 물론 제가 포인트에 맞춰서 듣기 포인트, 뭐 고1, 고2, 고3에 각각의 어휘에 맞춰서 독해를 하는 거, 문법 같은 케이스도 뭐 저희가 배웠던 성문 종합 이런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올릴 겁니다. 자, 지금 올리는 영상분은 2018학년도 11월 고1 것을 올릴 거고요.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2점짜리를 일단 올리고, 그리고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모든 수학 문제들은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든 그 문제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사인 문제가 당연히 어떤 각도에 맞춰서 호도법을 잡든 60분법을 넣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인 알파 각이라고 한다면 그 값을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문제는 약간 이런 가지치기 하듯이 파생이 가능합니다. 즉 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인에 맞춰서 무슨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분의 뭐 A다. 사인 베타분의 B다. 사인 베타분의 C는 2 곱하기 반지름인 것 같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분의 1 AB 그리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또한 파생도 가능합니다. 즉 수학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그 문제에 맞춘 포인트가 굉장히 다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강을 듣든 어떤 학교의 수업을 듣든 그 학교 쌤들마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맞춰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문제를 풀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가르치는 앞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따라가기 좀 어려워요. 그 부분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배움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부터 최상급까지 그 최상급 파트는 경찰대 문제 그리고 사관학교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 수학이라고 하죠. 이투스에서 나온 여하튼 그런 수학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풀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설명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최고난이도 문제도 좋죠. 추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됐건 어떤 센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책이 됐건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모든 파트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출시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뭐 전국연합 학년 모의 평가, 하여튼 이런 모든 모의고사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은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질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또한 답글을 달아드리던지 아니면 무슨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 풀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푸는 방식은 그래서 근간이 파생법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좀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대일 수업, 20대 이렇게 수업을 하진 않고 한 3대1, 4대1 수업을 보통 지향하죠. 지향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지금 설명해 드릴 영상분 또한 고1 거 201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취지에 맞춰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튼 서두가 좀 길었죠. 뭐 앞으로 올릴 영상분에는 필요한 부분을 거의 배제하고 거의 문제 풀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여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포자가 안 생기는 때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수학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그리고 2번, 3번 2점짜리부터 설명을 한번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우리가 딱 놓고 보면 그 적혀 있는 한글 보이시죠?
두 다항식이라고. 이 두라는 글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 둘 말한 그 두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 두 개 있다는 말이겠죠. 다항식과 다항식은 단항식과 다항식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고요. 물론 대학 교육에도 그 항수를 더 늘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교육학부라든지 그쪽과로 갈 게 아니라 한다면 이 두 다항식에서 고등학교 교육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항수가 x, y 서로 간의 연결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겠죠. 자, 일단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a는 x의 제곱승 플러스 x 곱하기 y 그리고 컴마 찍고요. b는 x제곱 플러스 7xy 적혀 있죠. 자, 여기서 x의 제곱승이라는 말은요. x가 총 두 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x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에 맞춰서 합해 보니까 그걸 쓸 때 x의 위에다가 2승이라고 적어놓을 뿐입니다. 당연히 x 3승이라고 한다면 x가 3개 있는 거니까 x 곱하기 x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고 x의 3승이라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플러스 보이시죠? 사칙연산 기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포인트는 플러스라는 기호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관계가 있고 곱하기 나누기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앞항과 뒤항은 서로 간에 항이 다른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관계로 별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y에서 두 항이 서로 별개구나 라고 해서 다항식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 플러스 다음에 x 곱하기 y가 보이시죠? 자, 이건 딱 눈에 보시면 x, y가 서로 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통째로 어떤 항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x 곱하기 y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x, y가 x 곱하기 y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b는 x의 제곱승 플러스 7xy 아까랑 앞에 있는 설명과 거의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뭐가 있죠? 두 다항식에서의 미지수는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x와 y를 보통 말을 해요. 근데 항 자체가 x의 제곱이고 그 앞에 개수라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문자로 보는 거하고요. 숫자로 보는 그 관념이 좀 다른 겁니다. 즉 x의 제곱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럼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즉 1 곱하기 x의 제곱승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y인 거예요. x 곱하기 y라는 항에가 앞에 개수가 1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b 똑같이 x의 제곱 플러스 7xy 적혀 있죠. x의 제곱 앞에가 항이 1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7xy도 항은 xy고요. 개수가 7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 이거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구하라고 적혀 있다 한다면 우리가 a, b는 당연히 다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미지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라고 적혀 있죠? a 더하기 b는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던져버리고 그 다음 적혀 있는 것들을 그냥 더하시면 자, x의 제곱이랑 항 앞에 개수 1 그리고 b에 적혀 있는 x의 제곱 앞에 항도 1이죠. 1 더하기 1 뭐죠? 2죠. 그래서 2x의 제곱승 그리고 더하기 xy 항 앞에 개수 1이죠. 7xy 항 앞에 개수 뭐죠? 7이죠. 당연히 더하면 8. 그래서 2x의 제곱 더하기 8xy라고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그냥 보편적으로 적혀있는 두 번째 줄 적혀있는 것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원리나 원칙과 개념은요. 생각보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둬요. 그래서 용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깔릴까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그 변화폭에 맞춰서 넓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포인트에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역시나 참조해서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여튼 결론은 1번 답은 뭐죠? 4번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그냥 제가 적은 문제풀이 방식도 적게 되면 1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암산 때리게 되면 이건 한 10초 안에 풀 수 있죠. 5초, 10초 안에 풉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적은 식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는 암산하세요. 자, 왜냐면 우리가 적고 이런 학습하는 자세에서의 속도하고요. 실제 내신 시험 보거나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속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진짜. 아예 망해요, 망. 그러지 마세요. 일단 연습할 때는 최대한 늘려 적으시고요. 시험 볼 때는 최대한 빨리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2번. 자, 적혀 있는 게 위에가 등식 적혀 있죠. 등식 적혀 있는데 뭐 아무 말도 없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육에서 등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항등식. 그죠? 자, 그 아래 봅시다. 자, x의 제곱 승 더하기 x 더하기 a는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죠. 자, 실제 이 관계성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항등식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쌤,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걸 같다라고 보기도 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아무 지금 보고 있으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적혀 있는 게 없죠. 적혀 있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아래 뭐 단조건도 없으니까 힌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 내에 어떤 숨어 있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좀 당연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하게 요구된 부분이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추론입니다.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뒤에 답지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제를 풀면 이 포인트에 맞춘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한 방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 떠오르는 부분을 답지를 보게 되면 안 떠올라요. 왜? 머릿속으로 그 답지 내용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 풀 게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못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항등식 포인트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x의 제곱이라는 항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리고 x 앞에 1이죠. a는 a죠. 그리고 그 다음 식 x 제곱 앞에 항은 1이죠. x 앞에 b죠. 6이죠. 다 뭐죠? 상수항. x항, x제곱항. 다 뭐죠? 다 다른 식이 없어요. x의 3승이라는 식도 없고요. x의 4승이라는 식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은요, 서로 간에 개수 비교를 하는 개수 비교 문제, 즉 뭐죠? 항등식이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바로 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여러분, 아래 적혀 있는데 제가 왜 설명했을까요? 자, 없는 것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몇 점짜리죠? 2점짜리겠죠. 안 나와 있으면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야 한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상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적힌 수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A 더하기 B는 1번 5, 2번 6, 3번 7, 4번 8, 5번 9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때는 각자에 맞춰서 적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X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네모, X 앞의 수는 세모, 그리고 상수는 0. 이게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개수 비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보자마자, 쌤, 이것은 x는 1, x는 b, a는 6, 쌤, 그러니까 b는 1, a는 6, 이러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천재입니다. 4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습관을 잡을 때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이 개수죠. 항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본다가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 3점짜리도 2점짜리 베이스에 추가되는 거고요. 4점짜리도 3점짜리 더하기 뭐 1점짜리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식 2개,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 2개, 거기에 든 추론 1개, 이런 거 엄청 어렵죠? 당연히 말이죠. 21번, 29번, 30번. 자, 근데 보편적인 모든 4점짜리는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기본이 뭐죠? 2점하고 2점짜리하고 3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따라서 이 항등식에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자마자 눈치를 채줘야 돼요. 그 포인트를 쏙쏙쏙 빨아들여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 포인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항등식이라는 이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접목성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보고 이거구나라고 딱딱딱 캐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어떤 문제책을 풀든 그 책에 맞춘 흐름이 다 있어요. 그 흐름의 공통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 비교를 통해서 당연히 3번이라는 답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자, 복소수 5 빼기 i의 켤레 복소수가 a 더하기 bi일 때 두실수 a, b의 곱.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이겠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복소수란 용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허수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실수가 뭐죠? 허수가 뭐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실수는요, 눈에 보이는 아랍의 숫자고요. 허수는요, 우리가 처음 본 겁니다. 그냥 문자 자체가 그냥 좀 희한해요. 그러면 5 빼기 i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적혀 있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왜냐? 실수와 허수는 따로 별개로 보는 거예요. 왜? 앞에 적혀 있는 게 그냥 숫자 더하기 문자니까. 그럼 그 앞에 있는 개수 또한 별개로 보면 됩니다. 즉 개수 곱하기 정수 뿔마 아니면 그 뿔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곱하기 허수인 거예요. 이 허수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 XY 좌표 평면상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가 끝이 없거든요. XY 좌표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무리수까지를 허용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무리수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힌트도 없어요. 그냥 딸랑 그려져 있고 그냥 좌표 그려져 있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좌표 어떤 부분을 맞춰서 체크를 딱딱딱딱 하면 되구나.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보자마자 이해를 했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뭐가 들어있죠?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까지고요. 허수는 표현이 안 돼요. 숫자가 무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제 3번에서는 켤레 복소수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복소수 그리고 앞에 한글 켤레가 더해져 있죠. 이것도 물론 개념입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 앞에 있는 허수 파트에 부호를 바꿔라 그 말인데, 보자마자 이걸 바로 떠올리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제 같은 케이스는 추론을 거의 배제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넌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베이스가 깔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아래 단조건 적혀 있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루트 안의 값은 실제로 어떻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이건 틀렸나? 그럼 이게 왜 이퀄이 돼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어떤 파트에 있는 거겠죠. 자, 어떤 용어는 어떤 범위가 있고요. 그 정역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두실수 A, B의 곱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 따라서 이 문제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버소수 5 빼기 i에 이 마이너스 i의 앞에 있는 마이너스 바꿔줍니다. 5 더하기 i가 뭐죠? 켤레 복소수가 되고요. 당연히 정의 의거해서 A는 5, B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1